시행사는 집회를 개최할 실익이 별로 없어요. 집회를 개최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또 일도 해야 되고 굳이 집회 개최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행사와 관리단 집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집합건물 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은 뭐니 해도 관리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률상 관리단이라는 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만 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자동으로 설립이 돼요. 다만 그 전원이 모두 관리단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단이 중요하니까 우리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명만 되어도 꼭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구분소유자들이 나몰라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예전 법에서는 수분양자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시행사가 곧바로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시행사도 집회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행사는 건물 분양이 목적이지 다 팔고 나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행사의 우호적인 관리회사나 관리소장이 알아서 관리하게 한 뒤에 손을 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시행사한테 유리하죠. 나중에 하자소송이나 여러 클레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관리소장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관리소장님은 월급을 받는 분이죠. 이 때문에 관리단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관리회사나 관리소장을 선정을 했다면 관리회사나 관리소장은 구분소유자보다는 시행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현장에서는 시행사가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 수 있는 규정을 이용을 해서 시행사가 선제적으로 주도를 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시행사는 자금도 있고 또 구분소유자 정보도 있으니까 시행사의 우호적인 관리인을 선출을 하고 관리회사를 선정할 수가 있죠. 시행사가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하든 개최하지 않든 모두가 집합건물의 주인인 구분소유자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20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과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의 관리단 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하도록 최초 관리단 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시행사의 통지를 받고도 이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집회를 소집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단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하려면 돈도 들죠. 또 구분소유자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들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돈도 들고 우리는 소유자 정보도 없으니까 시행사한테 관리단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정상적인 관리단을 운영을 하려면 원칙은 소유자들이 스스로 관리인을 선출하거나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뭉쳐서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한테 독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마다 주의점이 다르고 절차도 당연히 다르죠.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볼게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우선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행사나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집합건물에 개입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소유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나 걱정스럽죠. 근데 일단 모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만 모이면 됩니다. 예외도 있지만 여기서 구분 소유자는 등기부의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만 구분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의결 정족수는 구분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면적이 모두 과반수가 되어야 돼요. 소집 동의를 할 때에는 의결권 면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머릿수만 모이면 일단 자체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관리인이 이미 존재를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자체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인한테 먼저 집회를 개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아예 없을 때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명의로 직접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불변은 아니에요. 관리 규약으로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하려면은 규약이 먼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규약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또 의결권 면적의 4분의 3 이상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제정이 됩니다. 이 관리규약은 최초 시행사가 분양을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행사가 만든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행사에 요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시행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이 시행사한테 관리단 집회를 열어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행사한테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행사가 집회 개최를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행사는 집회를 개최할 실익이 별로 없어요. 집회를 개최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또 일도 해야 되고 관리인이 선출이 되면 하자소송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이 때문에 굳이 집회 개최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행사가 너무 순순히 집회를 열어도 약간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시행사가 FM대로 딱딱 법대로 하려는 훌륭한 곳이라면 아주 베스트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행사의 우호적인 관리 업체와 관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 구분 소유자가 소집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으면 시행사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행사가 매수인의 이전 등기가 딱 2분의 1이 되자마자 구분 소유자들한테 소집 요구 통지를 하면 요즘같이 미분양도 늘고 있는 이런 경기 상황에서는 시행사가 아직 절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구분 소유자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행사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아무리 몇몇이 모여서 노력을 해도 소유자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과연 이때 이 소수의 구분 소유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수단이긴 한데요.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생각보다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선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알아서 적당한 사람으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해 줍니다. 그러면 굳이 빙빙 돌지 말고 바로 임시관리 선임 신청을 하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선 임시관리인은 보통 변호사로 선정이 돼요. 특정한 구분 소유자를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을 하면 어떤 특정 그룹의 편파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임시관리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불복인 경우들이 있어요.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집회 진행을 잘 안 해서 불만인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보기에는 너무 특정 소유자나 그룹한테 유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불만인 경우도 있죠. 또 집회 진행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또 매달 꼬박꼬박 임시관리인 급여가 나갑니다. 임시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는 보통 한 200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는 일도 없이 몇 달 동안 월급만 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임시관리인이 집회 개최를 준비를 하더라도 표를 대신 걷어줄 수는 없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 가결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의결권 과반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집회가 개최가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집회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집회 안건이 부결이 되면 집회를 열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집회 개최 절차를 시작을 해야 하고 또 그 사이에 급여는 또 꼬박꼬박 지급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특정 구분 소유자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정받은 사례도 있죠. 그렇다고 이게 100% 장담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닙니다. 반대파나 이해관계인의 의사 또 특정
특정 구분 소유자가 임시 관리인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여전히 변호사가 임시 관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임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모든 변호사가 대충대충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또 열심히 집회를 준비하는 분도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임시 관리인 선임 신청도 고려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분양 후에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